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한반도의 현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큰일 날 뻔했다라고 작심 인터뷰에서 한반도 상황과 북한의 상황, 중국의 상황과 인도 태평양 상황에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를 강하게 저격을 했으며 문재인 정권 5년 사실상 북괴에게 시간을 벌어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고로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생명처럼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것은 신의 한 수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자, 미국 최고 대통령들을 보좌했으며 또한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안보보좌관을 했던 분들이 미국의 소리 방송에 출연을 해 지금 현재 이 한반도의 상황, 핵 전략 잠수함이 대한민국에 오게 되는 상황과 나아가 머지않아 전술 핵무기가 한반도에 재배치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미국 대통령 백악관에서 근무를 한 최고의 전직 최고 고위 관료들이 미국의 소리방송 VOA에 좌담해서 이야기한 건 굉장히 노멀하면서도 단순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 이야기를 전부 다 들어보면 정말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생이 위대한 신의 한 수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우선 이 미국의 소리 방송 워싱턴 톡 한국 1년 내 핵무장 가능 발언은 누구 발언? 한국 1년 내 핵무장 가능 발언은 사실 중국의 강경해야 영향력 커져. 윤석열 대통령 워딩을 딱 깔아놓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어떤 것들이 과연 소름이 돋느냐. 이 밑에 이제 미국의 소리 방송 VOA가 이 인터뷰에 대해 썸머리를 딱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보좌했던 전직 고위 관리들은 한국이 핵 개발 기술을 이미 갖췄지만 핵무장 대신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협의 그룹을 신설키로 한 것은 한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며 안보 환경이 악화되면 전술 핵 재배치가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역대 정부가 중국에 너무 굴종적이었다며 미국과 연대하고 중국의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도 진단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제임스 제프리, 데니스 와일드 이분들은 다 부시 대통령 시절에 또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미국 최고의 고위 관료들이며 또한 미국 백악관 NSC 안보 수석까지 있으면 얼마나 미국과 관련된 한반도와 관련된 거에 대해 빠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이렇게만 보면 단순하죠. 그런데 잘 보셔야 하는 게 뭡니까? 그동안 한국의 역대 정부가 중국에 너무 굴종적이었다.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문재인이는 뭐 거의 위대한 중국몽을 불러 제끼며 친중 굴욕 외교의 선봉장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 고위 관료들이 이야기하는 한국의 역대 정부가 중국의 굴종적이었다며 미국과 연대하고 중국의 강경한 태도를 더 취해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국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 우리가 이 한미 핵 협의그룹 NCG 채택을 했죠. 그리고 미국의 괴물과 같은 이 미국의 전략 자산인 이 전략 핵 잠수함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이제 곧 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 오하이오급 잠수함에는 24개의 SLBM 탄도미사일과 또한 8기의 괴물과 같은 열상 핵 미사일이 있죠. 핵 미사일이 있죠. 괴물이죠. 괴물. 자,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이 오는 것도 소름이 돋는데 여기서 미국 전직 고위 관리, 특히나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NSC 수석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 까고 중국 까고 러시아 까고 미국에 와서 이 전략 핵 잠수함 이제 시도 때도 없이 한국으로 작전 이 확고한 한미 동맹과 중국과 북한 러시아까지 꽉 잡아놓는 이 전략 핵 잠수함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얻어가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데 인터뷰의 핵심은 무엇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더 강경하게 중국을 더 강경하게 압박을 하고 중국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겠다. 또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응? 양국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 그룹을 신설키로 한 것은 이제 안보 환경이 또 악화되고 다음 단계가 되면 뭐다? 전술 핵 배치가 다음 단계가 될 것. 뭐가 어떻게 중국에게 더 강경해야 한국 영향력이 더 커진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직 고위 관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중국은 거의 10년 동안 군비를 증강을 하며 미국에게 얼마나 대적을 했느냐. 그런데 문재인 5년 동안 북한 김정은에게 SL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 SLBM 이 잠수함 탄도미사일 ICBM 괴물 화성 18형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뿐입니까? 이 뭐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뭐 전술 소형 핵탄 무인 핵 자폭 공격종까지 이거 다 누가 만들어줬느냐. 중국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 문재인의 5년 동안 김정은이가 그거 다 완성한 거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이야기죠. 만약에 이재명이가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느냐.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으니 미국 국빈 순방 전에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북한 핵에 대해서 너희들 까불지 마. 대만 문제도 전 세계적인 문제지만 북한 핵 문제도 전 세계적인 문제야. 중국 너희 때문에 오늘날의 핵이 지금 저렇게 괴물이 돼버린 거야. 너희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A2AD 핵 사냥개가 된 거야. 너희 때문에 너희가 평양에 북한에 지어준 덕성 자동차 공장 그 텔 만드는 공장입니다. 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발사대. 중국 너희가 도와줘서 초대형 타이어 수백 짝이 들어와서 텔 미사일 발사체에 부착하게 만든 게 중국 너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가기 전에 중국 공산당을 원론적으로 뒤집은 건 오늘날의 김정은을 만든 건 바로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다. 종합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미국 이 전직 고위 관료들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중국 공산당한테 더 강력해야만 차기, 이 전략 핵 잠수함에 있는 전술 핵무기가 아니라 더 강해지고 이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의 정신으로 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그리고 여기에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코드에 빨리 들어오라 이거야 빨리 코드에 들어오고 지금 왜 미국이 필리핀, 타이완까지 이 전선에 묶겠냐 이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이 인터뷰를 그 부분을 몇 번 돌려봤는데 진짜 미국의 백악관 외교 안보 전문가 최고 고위 관료 출신들답게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으면 정말 대한민국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전략 핵 잠수함뿐이 아니라 차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이 핵 협의 그룹 채택을 계속 핵 협의에 대한 나토하고는 틀리죠. 우리가 지금 핵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 핵탄을 한국에 가지고 들여오게끔 환경을 만들고 있네. 야, 윤석열 대통령은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직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다면 대한민국 큰일 나게 생겼다. 윤석열 대통령 더 강하게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전술 핵 무기 향후에 들어올 수도 있다.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렸으달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